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했던 범죄자 압수물에서 이 대량의 개인 신용카드 정보 등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쉽게 해킹이 되는 건지,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예방할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포스 단말기 서버 업체를 통해서 정보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포스 단말기가 어떤 건가요? 일단 포스 단말기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모든 결제하는 그 음식점이나 식당에 있는 결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제 기계와 카드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카드사가 연결을 할 때 모든 가게에서 모든 카드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대행해주는 벤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사에서 각 포스 단말기 여러 이제 가게 포스 단말기 거를 모아서 또 카드사로 네, 그래서 각종 카드사에 다 주는 방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제를 하면은 결국 이 벤사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가 한번 갔다가 그 간 데이터가 카드사별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해킹이 된 것이 바로 그 벤사의 서버가 해킹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포스 단말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모으는 벤사의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자료라고 하던데요. 네. 그럼 지금도 우리가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은 가게에 가서 내가 결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해킹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해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포스 단말기기 자체가 최근에도 아주 오래된 기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기 자체의 보안이 안 좋아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벤사의 경우에도 벤사가 계속 요즘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저렴한 단말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 결국 보안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킹되는 부분만으로 결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에 네. IC 카드로 이제 좀 마그네틱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터치 결제도 하고 QR코드 결제 같은 것도 하는데 마그네틱으로 그었을 때보다는 보안이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그네틱 자체에 보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긁히게 되면 그 번호가 그대로 인식이 되는데 IC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접촉될 때 그 안에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카드 번호만 해킹이 된 것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그나마 좀 안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해킹이 되어서 네. 이제 나간 걸로 보여져 있고 그 분량이 61기가바이트여서 수십억 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저걸 텍스트 개개로 데이터라고 본다면은. 하면, 근데 저런 정보를 어디다 활용하려고 해킹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킹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보통 목적을 위해서 해킹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이런 게 될까라는 두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데이터만으로는 지금 당장 결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비밀번호나 여러 가지를 랜덤하게 넣었을 때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것만으로 결제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합된 걸 통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저 정보들이 체계화돼 있진 않고 저 각각 조각조각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관련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혹시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분명히 막아야 될 것이긴 하지만.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생각해 보시면 카드 번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 번호에다가 CVC 값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세 자리 번호 또 비밀번호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나 다른 인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인증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 이렇게 바로 내가 해킹돼서 내게 털린다라고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해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해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을 잠그는 사람과 여는 사람의 대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업체 중에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페이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 해킹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해킹 피해를 일단 소비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킹 문제를 그 이후에 찾아서 그 문제가 있는 곳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소비자는 항상 약자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2013년에서 17년까지의 45건 금융사고 봐도 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편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소비자에게 좀 편을 돌아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업체에게 있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